좀 말씀에 앞서서 페이스북이 생기면서 교회 그룹도 생겼죠. 지금 아이블로그라고 하는 팟캐스트까지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기묘한 게 페이스북에 그 그룹에 올리려면 항상 제 뉴스피드로 그러니까 제 걸로 올리고 나서 그룹으로 옮겨야 돼요.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찰나에 제 설교를 클릭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전혀 전화 안 오던 애가 전화 와가지고 설교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 얼굴과 제 몸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페이스북 그룹이나 아이블로그에 항상 설교가 올라가니까요. 오며 가면서 출근하시거나 그럴 때 만약에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면 아이블로그 들으셔서 제 음성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겨울놀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문수산성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반갑고 더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항상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그리고 그 소속감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통해 이를 머리로 느꼈을 때보다 몸으로 느꼈을 때 그 느낌은 몇 배나 더 크다는 것을 느끼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예배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다채로운 날씨를 체험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걱정스럽게 눈이 내리기도 했고요. 또 어제는 비가 내렸습니다. 눈 온 뒤에는 날씨가 쌀쌀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포근한 날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날씨가 변덕스러웠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이렇게 날씨 이야기를 당연스레 하다 보면 제 심정을 이야기하거나 보편적인 우리네 일상들을 날씨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겠지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 심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벌써 2014년이 시작한 지 25일이 지나고 26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만큼 우리의 결심이나 또 마음이 변덕스럽고 여러 다짐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민복 시인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흔들리고 흔들려 흔들리지 않으려고 가지 뻗고 이파리 틔우는 일이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보면 2013년 12월 31일에 떠오르는 태양과 2014년 1월 1일에 떠오르는 태양이 같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과 하루 차이에 우리네 마음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얻듯이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나의 목표 그리고 다짐이 흔들리고 변덕스럽더라도 하루하루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긍정의 마법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의지만 있다면 당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실패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합니다. 서점에서는 자기계발서가 판을 치고 경제 분야의 주식 관련 책만 읽으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당장 집을 사야지만 혹은 땅을 사야지만 앞으로 3배, 4배 자산 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또 학생들, 대학생들에게는 이 학원만 가면 이 과외만 받으면 좋은 대학,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예로 바바라 에란라이크가 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타임즈에 실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하나님 탓일까? 라는 도발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금융위기를 조장하는 한 번영 설교자들의 역할과 관련해 미국 종교계 몇몇 정형 인사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종교학 교수 조너선 월턴은 조엘 오스틴이죠. 긍정의 조엘 오스틴과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은 은행이 내 신용 점수를 무시하도록 해주시고 내가 처음으로 소유한 집을 축복해 주신다. 말하면서 저소득계층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를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켰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 예화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바탕에는 무한 낙천성과 긍정주의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긍정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실패자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 항상 부정적이고 뭐를 삐뚤게 보는 사람은 인간성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꾸라지가 냇물을 흐리듯 그런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될 것도 이 사람들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교회 구성원 내에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원칙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다른데 한국 사회에서는 비판적인 사람 혹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원칙적인 사람과 동일시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분리하다 혹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금 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분리하십시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현상이나 일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그 현상과 일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분석적이고 부정적으로도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할 때 이때는 더욱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에서 매번 분별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나 현재의 선택을 분리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많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비치진 않고요. 무언가를 분석적으로 보거나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싫어하죠. 대하기도 싫어하고요. 좋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근데 매번 생각해보면 이 긍정적인 말을 칭찬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떠올리기보다는 나한테 아픈 말을 하거나 나한테 비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더 떠오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렇죠. 저는 좋은 소리를 안 들었거든요. 옛날 잘하라고, 노래도 다 잘하라고, 잘해도 또 잘하라고 이렇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에 맴돌기도 합니다. NIV에서는 분별함을 find out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알아보다, 발견하다, 찾아보다, 풀다입니다. 이 모든 말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폭로해야 합니다. 바로 선언하는 것이지요. 곧 분별하는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완전하게 분리할 때만 자신감 있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능동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선언 자체는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예배소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학교란 무엇인가 라는 그 EBS에서 19장으로 방영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겁니다. 10분짜리 한 영상인데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어떠신가요? 고래처럼 춤을 추시나요?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실험은 이 아이들을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문 닫고 여기 앉아.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이 기억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준비, 시작! 방에 들어온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3분 동안 카드에 있는 단어를 외우고 기억나는 만큼 칠판에 써야 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 3분 후 아이들이 칠판에 단어를 적을 때 이때 갑자기 선생님의 칭찬이 쏟아집니다.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야, 너 대단한데? 야, 너 머리 좋구나. 와, 계속 생각나는 거야? 이야, 진짜 짱이다, 짱. 똑똑하다, 잘한다, 대단하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군가를 칭찬해 주리라 마음먹는 순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철순아. 지금 기억력 테스트 보고 있거든. 선생님이 7분 있다 올게. 알았지? 얘기해봐. 답안지를 책상에 놔둔 채 시험 도중 선생님이 방을 나갑니다. 그 상황이 만들어졌나? 그거는 내가... 이제 이 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칭찬 실험이 시작됩니다. 7분 있다 올게. 기억나는 단어 적어. 책상 위에서 선생님이 놓고 간 답안지를 발견한 정우. 눈이 휘둥그레 커집니다. 아니, 그걸 내가 확인시켜 줄게. 왜냐면은 그쪽에다 지금 주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 놓인 답안지와 참 똑똑하다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던 선생님 얼굴. 우리는 칭찬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깊은 고뇌에 빠진 것 같군요. 외웠던 단어가 기억나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그리 똑똑하지 않은데 과분한 칭찬을 받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내가 더 나아.
저렇게 모자이크를 했는데 누군지 알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다행히 훔쳐보지 않은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70%의 아이들은 몹시 불안에 떨며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며 답안지를 훔쳐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준 것처럼 똑똑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대단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Wow, that's fantastic. Those films are remarkable. Very sad, but remarkable. When you praise someone for being intelligent or being a genius, it makes it humiliating not to be that. It makes it a kind of a crushing blow to your self-image if someone's going to come back in the room and say, oh, I was wrong, you're not a genius after all. You're ordinary or you're subpar. So that's the pressure that it puts on them. 시간을 참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처럼 다 자란 어른들, 그들은 칭찬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는 짧은 시간에 많이 알려주시고 정말요? 예. 크게 들으실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잘하시세요. 머리가 좋은 편이시네요. 안기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연상법 같은 거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칭찬 끝에 점수판이 등장합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되게 오늘 오신 분들 계신데 또 20 이상에서 24점 정도 많이 나오시고요. 그렇죠. 칭찬과 함께 따라오는 것, 결과에 대한 기대.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왠지 불안해집니다. 지금 명진 씨처럼 말이죠. 네. 죄송한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전까지 이 수련 중에 최대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연구원이 실험실을 나갑니다. 방안을 함께 지켜보시죠. 답안지 쪽을 바라보는 실험 참가자들. 잘한다는 칭찬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앞으로 몇 개나 더 써야 할까요? 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지훈 씨가 답을 훔쳐보는 이유. 자신을 칭찬해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죠. 나를 향한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살짝 봤어요. 살짝 봤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땐 별로 그저 평범한 것 같은데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고 더 써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압박감 느끼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너니까 믿고 맡기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좀 심리적 압박감이 와가지고 제가 많이 와가지고 다른 분들은 20몇 개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10 몇 개 했다고 하면 저 되게 이상하게 보실 것 같은 맞습니다. 칭찬은 사탕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사탕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해지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볼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해지죠. 집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부작 칭찬의 역효과고 여러 가지 것도 있습니다. EBS에서 좋은 게 은근히 많냐죠. 되는데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능동적인 삶보다는 강요되어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나를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 이 때문에, 기대의 충족 때문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나에게 되뇌어 묻게 됩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가만히 나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산다는 것은 적어도 긍정이 만병통치약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도 보고 비판적인, 분석적으로 또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바버라 에런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통제 노력은 잠재적으로 판단을 가로막고 지극히 중요한 정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치명적인 부담이 되었다. 공포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좋아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긍정적으로 한 말이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과연 독이 되었나 약이 되었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칭찬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긍정과 부정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의 홍수에서 부정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기도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균형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찰스 웨슬리는 실험적인 지식을 갖는 자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현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잣대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원칙자로 보여져야 합니다. 시인 이준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안 보이던 사물을 하나 둘씩 보게 되듯이 내 눈은 어둠 속에서 뜨였네. 어둠도 길을 비춘다는 것, 이것이 나의 긍정이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여러 연인들과 친구들과 얘기할 때 그 친구가 나한테 긍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라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친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를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조언을 구하고 나한테 조금 더 분석적인 말을 하고 그런 친구와 그런 지인과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 옆에 연인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겠죠? 계속 저를 달달 볶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적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꼭 가셔서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을 다 열으시면서 그 비판과 분석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이 긍정이고 또한 부정입니다. 우리 조만학교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면서 진정한 원칙주의자가 되기를 또
진정한 감리 교인이 되기를 노력하는 우리 종만남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